박수 치세요 빨리. 충격 블룸버그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진단입니다. 정식으로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컬럼니스트가 자기 의견을 쓴 거예요. 블룸버그는 어떤 곳인가? 이런 연기금 증권사 그다음에 은행 이런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가 변동성이 너무 컸다라는 거랑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금 찝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고점에 넣음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지키지 못했다,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얼마나 컸냐? 코스피는 여러분 우량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량주들이.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원래 크지가 않죠. 우리가 상승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항상 정석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5% 이상 등락한 일수가 최근 1년 동안 코스피가 33번, 니케이는 4번, 그러니까 4일입니다. 4일. 항생은 없었다. 같은 아시아인데 코스피는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일 만에 약 40%가 하락했다라는 건데 실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지금 26년도죠. 이게 1년 동안에 봤을 때 5% 이상 등락률이 33번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변동폭이긴 하고요. 26년도 1월 달이 4,000포인트였습니다. 그거를 반년 만에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5천까지 빠진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레버리지 ETF가 불을 켜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레버리지 2배짜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자꾸 사게 돼요. 돈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이 그거를 팔아버리고 SK하이닉스에 전부 몰빵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 ETF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레벨하신 물량이 약 40%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률이 너무 커서 실제 투자자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개인 투자자 보호 부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올해 초반이나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좀만 사도 뭐 3%, 4%, 5%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고점에 물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이라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레버리지 상품의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정이 아니라 고점에 물려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안 사는 거죠. 이걸 안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국민연금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비중을 높임으로써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거를 좀 매도를 해줌으로써 안정화를 과열이 오는 걸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민연금에서 비중 높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가라고 하는 것에서 국민연금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를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밑에서 하죠. 내린 다음에. 그 생각은 안 하고 국민연금에서 지금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주가가 막 불같이 상승할 때 국민연금을 좀 매도를 하면서 이 과열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 정책 대응이 늦었다. 정부에 문제가 터진 뒤에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좀 강화했고 레버리지를 좀 바꾸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삼전릭스가 전 2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레버리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배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추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0%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갑자기 1.1배로 바꿔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50% 났던 것을 2배였을 때 50%였으니까 여기서 뭐 10몇 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50%는 그대로 두고 배율을 1.1배로 바꾼다.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거는 이 사람들 그냥 원금 회복하지 말라는 거. 이거 원금 회복 거의 불가능한 거. 한 100년 걸렸다. 100년. 결국에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좋은 기업에도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그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 회사가 위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주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삼성이 잘 되고 SK하이닉스 잘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다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기업 좋다 하더라도 지금 신뢰도가 너무 무너졌다. 지금 ETF 너무 고점에서 ETF를 만들고 뭐 국민연금 뭐 그런 걸로 해서 과열을 좀 시키는 그런 것도 없었고 코스피의 움직임 자체가 다른 아시아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열돼 있다. 움직임이 투자자의 좀 신뢰를 잃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가 삼성전자라든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우량주들 올라가려면은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돈이 움직이는 건데, 그건 우리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도박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도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6만 정도의 계좌를 청산했다라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있지 않다. 그래서 근거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반박을 했고요.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반박했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그래서 2026년 2분기 성장률이 3.7%고 5월 경상지수 뭐 다 올랐다. 코스피 기업 이익이 뭐 이렇게 있었다. 6월 고점에 930조 원이었고 지금은 978조 원이다. 올랐다. 그래서 주가는 급락했지만 기업과 실적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게, 이거는 지금 투자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 기업의 성장률을 말하고 있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냐는 것과 주가는 꼭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답이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은행도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급락을 펀더멘탈 붕괴가 아닌 레버리지 청산 과정으로 해석하며 한국 주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답니다. 펀더멘탈 붕괴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거래는 이미 크게 줄었다. 자, 6.25 때 19조입니다. 고점에서. 근데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물리고 떨어질 때 늘어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원래.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시장 안정화라고 말을 하는 게, 시장 안정화는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2년 되나요? 3년? 3년 정도 요게 시장 안정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상태에서 여기 물려가지고 내려갈 때 돈 없어가지고 거래 못해가지고 거래대금 줄어든 건데, 여기서 시장 안정화를 말한다는 게 미친 새끼죠, 이거는. 이게 사실 열받는 겁니다, 이거는. 쫄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내려갈지 몰라가지고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래대금 줄었으니까 안정화 맞구나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가장 짜증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주린이들은 말 그대로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장에 들어옵니다.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요번에 어땠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직 그냥 주식을 좀 밀긴 밀었습니다. 완전 개고점에서 삼전닉스 ETF 2배짜리를 만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결국 이제 보호를 못했다는 겁니다. 뉴스에선 여러분 뭐 코스피 얼마 갔으니까 돈 다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을 한 게 뭐냐면, 한국은 AI 공급망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투자처다라고 해서, 뭐 좋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업가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뉴스는 정리를 좀 하자면은, 블룸버그의 컬럼니스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평가를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가 너무 없다라는 것과,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불을 너무 키워버렸다. 주린이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 다음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올라갈 생각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함으로써 이게 좀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뒤늦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울고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시장 신뢰도는 너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